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아, 오늘로써 제가 유튜브에 저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16명의 구독자 분들이 생겼고요. 누적 조회수는 약 3,000회가 좀 되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발전하는 모습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냥 제가 세상 흘러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읽은 기사들 중에서 좋은 정보들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자세하게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그런 의미에서 연말을 맞이해서 좀 따뜻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헬스 조선의 기사인데요. 휴, 한숨 쉬기 건강 효과 이렇게나 많다고. 네,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모든 자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는 눈물 나는 상황에서 한숨 쉬기에 좋은 장점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흔히들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별일이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 수명이 줄어든다더니 복이 나간다더니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오히려 건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폐포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큰 한숨은 폐 속 작은 주머니인 폐포가 쭈그러들지 않고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을 깊숙이 전달하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온몸에 산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폐포는 따라서 한숨을 자주 쉬면 폐포 손상을 막아서 폐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숨은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 몸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한숨이 나오는 이유도 몸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줄이는 호흡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 CNN에서 소개한 스트레스 완화 호흡법입니다. 첫 번째, 순간에 집중한 호흡법입니다. 오롯이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길고 깊게 하면서 공기가 코와 목, 폐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과정의 감각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숨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온갖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성격인데 잠이 잘 안 올 때만 저는 코로 제가 숨 쉬는 소리를 집중해 보곤 합니다. 그러면 좀 잠을 그래도 비교적 쉽게 들 수 있었는데 이 방법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478 호흡법입니다.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숨 들이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세면서 숨을 멈추고 여덟을 세면서 숨을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4초 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다시 내쉬는 호흡법.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숙면 유도에도 좋다고 합니다. 단어 평화 이용법 호흡법인데 478 호흡법에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더 추가시켜서 하는 호흡법인데 잠들기 전에 이 호흡법을 6번 이상 반복하면 평화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회식이 많은 연말인데 과식 후 덜 느끼는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해지는지 미리 파악을 먼저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좀 나 잘 맞지 않은 음식들을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 두 번째는 모임 전에 굶지 않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고 모임 가서 공복을 하면은 오히려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유질을 충분히 먹는 겁니다. 채소와 물,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야 더부룩함과 변비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모두 다 아는 사실, 술은 적당히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40대 이상의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 연말에 술 적당히 드시고 채소 골고루 드시고 모임 전에 굶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음식이 몸에 잘 맞는지 판단하셔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최창원 기자님입니다. 불황이야말로 기회, 점유율 높이는 기업들입니다. 현대가 꽤 잘하고 있다. 이 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6월에 SNS에 남긴 글입니다. 이 SNS 글 이후에 미국 경제 전문 블룸버그는 미안 머스크, 현대차가 조용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에서 현대의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가 포드, 닛산, 쉐보레의 주요 전기차 모델을 제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역사는 추격의 역사입니다. 물론 후발주자가 선두를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목표가 생존인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도 꾸준히 점유율을 늘린 기업이 더 눈에 띄는 배경입니다. 테슬라 쪼는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아이코스 넘어선 릴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친환경차 시장에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전문조사 업체 EV 볼륨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16만 7,305대입니다. 테슬라의 56만 대, BYD의 32만 대, 상하이 그룹의 32만 대, 폭스바겐 그룹의 21만 대에 이어서 5위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중국 내수 판매량이 대부분인 중국의 BYD와 상하이 차 그룹을 제외하면 글로벌 3위에 해당하는 높은 기록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성장 뒤에는 대규모 선제 투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프를 개발했고,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전에 빠르게 선두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했고, 내부에서는 이러한 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기간, 개발 비용, 시장 수용성 측면에서 불확실성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투자를 지속한 영향으로 글로벌 3위 수준의 기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불황에도 투자 계획은 변동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요타 창업자가 불황이면 더 좋다라고 말했던 유명한 말처럼 현대기아차도 불황이어도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을 투입했고,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각공 투자의 결실을 우리 조만간 더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KTNG의 릴 역시 각공 투자 성공 사례로 분류할 만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시조는 필립 모리스입니다. 2015년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선보였는데, 국내 시장에는 2017년에 해당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해 KTNG도 릴을 출시했는데 경쟁 구도를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점유율 3%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이와 같은 처참한 성적에도 KTNG는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2018년에
기존 릴 플러스, 릴 미니 대비 니코틴 함량을 40% 저감한 릴 하이브리드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점유율은 19%, 29%까지 치솟았고, 같은 기간에 선두주자였던 필립 모리스는 87%에서 62%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용 전용 스틱 판매량 기준만으로도 KT&G가 49%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한국 필립 모립스를 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역시나 과감한 투자가 이와 같은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경영학에서 후발주자의 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임승차 효과를 누리면서 기존 업체들이 놓친 부분을 잡아내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선두기업이 시장 개척에 막대한 비용을 퍼붓는 사이에 후발주자는 뒤따르는 시간 동안 자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선발주자가 하는 것을 보고 빠른 학습 역량으로 보안 개선에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이와 같은 풀필먼트 시스템을 모방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이 후발주자 이점이 분명 좋게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에서도 애플워치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고, 갤럭시 기어에서 갤럭시 워치로 이름을 바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와 손잡고 고급화 전략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기능까지 적용시키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4는 체성분 분석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 변화는 점유율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은 9.2%입니다. 화웨이를 제치고 세계 2위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을 살펴보면 샘표가 대표적으로 후발주자의 이점을 누린 기업입니다. 즉석 카레 시장에서 오뚜기 독주에 제동을 건 건 샘표입니다. 오뚜기는 40년 넘게 90%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으나, 샘표가 이제 T아시아 커리라는 일명 전지현 커리로 시장 점유율을 26.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T아시아 커리의 성공 비결은 동남아시아 커리 공략에 있습니다. 호불호가 크다는 리스크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또한 M&A도 안 되면 사들이자, 이러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X 인수로 삼성 자산운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2006년 타이거 ETF 시리즈를 상장하며 ETF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격차는 오랜 기간 유지됐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한국거래소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삼성 자산운용 순자산가치 총액은 34조 원, 미래에셋은 28조 원입니다. 양사 격차가 좁혀진 이유는 해외 ETF에 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2018년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 X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해외 테마형 ETF를 내놨고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자산가치 총액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김석진 네모파트너스 POC 대표는 M&A가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인수 뒤 통합 전략을 구체적으로 잘 짜고 또 안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관련 비용은 줄이고 공동 마케팅으로 영업 전선을 넓히는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불황 시기에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노력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님 기사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